자, 이제 마지막 글은 한국일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글이 이렇게 좀 약간 흘러오는 기색이 있었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런 우리 정당제 폐해 때문에 정치적 극단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뭐냐? 기승전 뭘로 가냐면은 자아의 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개인 정신 똑바로 차리자.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소신껏.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 여러 가지로 이어집니다. 앞에서도 강제 당론 투표 반대하는 이유가 들면서 그랬잖아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당대표가 시킨 대로 할 게 아니라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개인의 소신이 다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강조했다면 여기서도 뭐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도 극단주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소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 뉴스룸에서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일보 글이 굉장히 가장 정형적인 글들이 많아요. 아주 정석적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딱딱 떨어지게. 어떤 말씀이냐면 단락단락을 이어가는 기법이 굉장히 좀 정석적이에요. 바둑으로 치면 정석입니다. 딱딱 표준적인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어떤 극단화의 위험성, 어떤 다양성의 억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꺼냈어요. 이것만 놓고 보면 정치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단락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자, 이게 가장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다. 정치판, 그렇죠? 정치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고 비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대안을 제시했죠. 해결책 뭐냐? 이 정치적 극단주의에 휘말리지 않는 건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소신을 지키고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저도 좀 문득 이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은 극단적 생각을 키우는 토양이 된다. 전 사실 첫 문장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가?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뒤에 뭐 실제 어떤 사례를 근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극단적 생각을 키우는 토양이다. 이건 좀 바로 언뜻 와닿지는 않지만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거듭해서 중간 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반대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간 지점 수렴한 게 아니라 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성이 억제되고 동질성이 강화된다는 건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인 획일화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정치판이다. 자, 중요한 것, 이성의 끈을 조금만 놓아도 이 글의 결론은 뭐냐면 이성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성의 끈을 조금만 놓아도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죠. 게다가 권위적인 리더가 있으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죠. 바로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정당, 극우 정당이 득세한 것도 집단 극단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하다. 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개별화된 다수는 조직화된 소수를 절대 못 이긴다. 개별화된 다수는 조직화된 소수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 두 정당 내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딸이나 태극기 부대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 극소수를 갖다가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의 지휘부에서 영향이 상당히 세다는 거죠. 게다가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얘기했어요. 그나마 그 당 안에서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나왔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튀어나와버렸습니다. 그나마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들이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양성은 더욱 줄어들고 극단화로 더 갈 수밖에 없다. 극단주의가 아주 그냥 더 심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결국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다수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글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독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절대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하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다수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필자는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단락에서 얘기를 했죠. 스스로 판단해서 휩쓸리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항상 어떤 글은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좀 설득력을 어떻게 하면 가져가? 주장만 펼쳐가지고는 절대 설득력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이 사례를 가지고 와야 돼. 그게 통계 수치가 됐건, 영화 얘기가 됐건, 또 뭐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가, 유명한 정책자가 한 얘기가 됐건, 미국 3대 대통령 제퍼슨이 한 얘기가 됐건, 아니면은 자 스포츠를 가지고 왔죠. 여기서 왜 스포츠를 가져왔을까요? 스포츠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극단주의가 발을 들일 수 없는 어떤 정정당당하죠. 어쨌든 룰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오늘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오늘 내일은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지금의 정치 행태에서는 스포츠맨십이 사라진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일부러 스포츠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하나씩 가져야 돼. 이런 건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손흥정 누군지 아시죠? 손흥민, 그 유명한 손흥민 아버지입니다.
손흥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손흥정 뭐 아실 거예요. 손흥정 뭐 이런 말 했고요. 김성근 누군지 아시죠? 누군 모를 수도 있어요. 야구의 신입니다. 야구의 신. 예,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야구 감독. 자, 내 스스로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소신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 글도 구조도 그렇고 이 세 글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